안녕하세요. 오늘 5월 29일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웨이브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WAVES 웨이브즈입니다. 5월 달부터 IM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코인의 경우에는 체크는 2월 달에 이미 체크는 다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루나 사태 때 이후로 많은 코인들 중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던 코인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루나가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어링이 깨어지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죠. 공격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웨이브와 국내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웨이브와 또 카바 코인들은 유의 지정이 됐습니다. 유의 지정이 되면서 체크를 했지만 그 내용들을 공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당 카바와 웨이브에 대한 유의 지정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유동성 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배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에만 종속되든가 아니면 자체 코인에 종속되는 형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좋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가 붕괴되는 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루나 사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웨이브즈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트를 얘기를 하고 차트 공유하는 내용들 부분들에서 웨이브에 대한 내용들은 추천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요, 기존의 카바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유망하고, 이전에도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저도 꽤 했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관심 가지고 봤던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신규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웨이브즈라고도 하고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여러 알고리즘이 리스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스칼라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얘도 웹 베이스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는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러시아의 이더리움으로 불린다. 이게 가장 또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발이라는 거,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들은 좀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 정도였고요. 여기에서 보면 웨이브즈는 암호화폐 개발 전송 거래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에 새로운 코인을 개발할 수 있고, 지갑을 이용하고 쉽게 전송할 수 있다. 그 자체 플랫폼 안에 내장된 P2P 방식으로 거래 기능을 이용해 탈중앙화 분산형 거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꽤 이제 선행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웨이브가 선행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웨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 네트워크에서 ERC20을 토큰을
개설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 웨이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체 토큰을 쉽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가 상당히 많아요. 포인트 시장이 블록체인하고 붙어 나갔을 때 포인트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 개발하기보다는 웨이브 시스템 안에서 웨이브 블록체인 안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맞춰지면 안에서 쓸 수 있는 덱스에다가도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탈출 순환 구조에 편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펜 토큰이나 개인적인 토큰을 발행하는 측면에서는 비용도 싸고 이후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부분들이 웨이브 내에 있는 덱스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유동성의 핵심은 결국은 웨이브가 얼마만큼 큰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외부 프로젝트를 유치하느냐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덱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놓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시너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요소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동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글로벌 프로젝트로 완전하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정도입니다. 이 웨이브 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웨이브와 이오스, 이후에 독일 쪽에서의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 코인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에서 특징은 뭔가 ICO 하면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ICO 할 때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받은 부분에서 비트코인들은 많은 경우 그냥 크게 많이 안 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BTC가 많다는 거예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3만 개 정도 받은 거예요. 웨이브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 돈을 다 쓰느냐면은 여러 개발 요소들이나 있고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거든요. 이게 2016년도니까 이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럼 자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웨이브도 많은 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덱스나 이런 자산의 기초에서 덱스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결국은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유동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비트와 이더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트와 이더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웨이브는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보게 되면 여러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도 보면 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덱스 나오고 그 다음에 토큰화 시키는 부분들 나오고 토큰화라고 나오죠. 토큰을 발행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해당 블록체인 안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결국에는 뭘로 연결되죠? STO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 쪽에서의 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웨이브도 지갑 쪽에 요 보면은 토큰 발행, 웨이브 지갑 부분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덱스처럼 수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요 내용들을 보면 앞에 제가 크로너스를 얘기를 하고 메타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결국 다음 시즌으로 보고 있는 웹3라고 하는 요소에서의 핵심 코어는 뭐다가 지갑이에요. 지갑인데 개인화되어 있는 지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갑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결국에는 DID, 출입구는 DID를 한다.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DID가 이 안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DID는 사실상 키 베이스의 키예요.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키를 자기 아이디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 베이스에서의 특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안에 덱스나 이런 스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쉽게 되어 있다. 이런 게 차세대적인 측면에서의 여기가 이슈가 다음번이 크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웨이브에서도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요소는 나불할 데가 없어요. 지정학적 이슈가 있고
가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제 토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자체 생태계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연결돼 있고 전에 문제가 됐던 건 여기가 웨이브에서 발행돼 있는 코인들의 유동성이 센 놈들 위주로 이게 패깅이 같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가 같이 무너지면서 패깅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이후에는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웨이브도 괜찮다. 다만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러시아 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들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역시 모든 제공하는 값들은 일봉 차트 베이스입니다. 일봉 차트의 베이스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값들은 웨이브의 전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지난 21년도의 상반기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이 움직임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는 조정이 나왔는데 22년도 상반기 때 웨이브에서는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때 이제 여러 법적인 요소하고 다른 또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웨이브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어드랍 나오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슈를 탄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 이슈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의 2022년도 상반기 때의 움직임이 사실상 21년도에 그쪽에 상반기 하반기 때의 구간을 모두 다 확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 이런 경우에 보통 차트 체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21년도 상반기 때의 파동을 가지고 이후의 차트를 같이 살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때 파동이 그냥 모든 걸 압도하면 여기를 기준해서 차트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보면 결국에는 값이 비슷한 데에 수렴해요.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나 결국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움직임이 이미 종가로 모든 걸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돌파 여부를 살피거든요. 그 경우에는 돌파 여부를 살핍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이때 무슨 이슈가 됐든 간에 이때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리고 앞에 걸 차트를 다 값을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구간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난 조정으로 계속 약세 구간에 현재 있는 겁니다. 현재 약세 구간으로 계속 밀려 들어왔어요. 이때 22년도 파트에도 보면 파동이 첫 파동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좀 더 나중에 또 다른 사항이 나와서 차트를 앞에 구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2년도 상반기 때 만들어졌던 1파동과 2파동을 기준해서 차트 값을 체크해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여기에서 값들은 다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 자, 여기서 1번 파동에서의 중요값 구간 끝.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뭐가 없죠? 확인이 없어요. 확인이 없죠. 이것만 나와 있으면은 여기 구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약하다. 또 현재 보면 급락으로 나왔어요. 급락으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이후의 움직임이 돌파 기현성을 같이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돌파 기현성을 같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죠. 이 파동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려고 하면 후간 끝 위로 올라와야 돼요. 21,350원 위에 올라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여기 5월달에 구간에 구간 끝과 구간 이탈에 대한 값이 공략이 나오면은 사실상 여기를 만족하게 되죠. 여기를 만족하게 됩니다. 21,350원. 그래서 이 차트의 반등 움직임이 전개되면은 자, 여기를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여기를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세 개 값이 사실상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좀 노리지 않겠는가 정도의 염두를 보면서 이 움직임이 2023년도 상반기 움직임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여기가 과연 타당한가 여기로의 공략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5월 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구간을 보는 거죠. 22년도 5월 달에. 이 움직임이 이후에 지지가 깨집니다. 5월 달에도 깨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공략이 파동으로 요 캔들 나와 있고 파동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돌파 가능성을 보지만 일단 이때의 움직임 보면 여기 저항을 받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돌파 개연성 있는 자리죠. 수렴을 했던 자리니까. 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여기가 아마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했을 거다. 여기 거래량도 많이 터졌던 자리니까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했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여기가 또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겠죠. 두 개의 큰 매물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이어져서 작년 11월 달 12월 달 추가 하락 나온 뒤에 올 초의 움직임이 강한 반등세가 났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다른 차트들이 5월 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들을 보는데 지금 현재 웨이브는 5월 달에 구간 공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자, 5월 달에 구간을 하면 8,425원, 그 다음에 중요값이 1,580원입니다. 5월 달에 구간을 공략했을 경우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385원이에요.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자, 여기에 5월의 하단 변곡 2,925원 위에 올라 앉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번 상반기 때의 움직임은 사실상 여기 하단 변곡 2,925원을 중심값으로 하는 위아래 움직임이 형성됐었네요. 값으로 기준해서 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2,925원 위에 올라앉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 202평의 위로 돌파해서 지지받는 것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의 하단 변곡의 지지 여부를 보면 5월의 구간 끝과 그 다음에 그 중간값인 중요값 1번, 2번에 대한 공략 여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큰 폭의 하락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또 우리가 구간을 보죠. 구간에서의 유사함을 보면은 웨이브는 지금 현재 5월의 하단 변곡 아래에 있지만 거기서 크게 멀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과 비교하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뜬 거예요. 그냥 앞에 22년도 상반기 때 너무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데 5월의 구간을 지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11월, 12월 달에 추가 하락들이라고 해도 5월에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이번 움직임이 5월에 구간을 확인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웨이브에서의 지금 현재 움직임은 2,925원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에 5월의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일봉 종가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1번이 아까 8,000원대고 2번이 만원대였어요. 지금 가격이 2,385원입니다. 2,385원.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이 2,925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1순위가 되죠. 그럼 2순위는 뭐다? 중요값 1번에 대한 공략과 중요값 2번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은 낮다.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를 확정적으로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는 얘기할 수 없다. 이 움직임은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이때 2023년도에 상승을 나왔던 구간을 보면 2파가 안 나왔어요. 1파만 나왔죠. 상단 변곡 하나만 나왔죠. 그리고 차트는 여기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밑에 1월 달에 중요값 상단 변곡은 위에 종가 확보했고요. 그리고 1월에 중요값에 대한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가 하락 나왔고 1월에 구간 끝값 2,325원에 대해서도 종가가 두 번이 깨졌어요. 종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격이 2,340원이네요. 2,325원이네요. 딱 이때 최저가가 5월 말경 며칠 전에 주말 전에 최저가가 2,325원입니다. 음봉으로 꼴입니다. 그럼 여기 만족했죠. 심지어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입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그 경우에는 여기 지지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에서의 반등은 3,600원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건데, 이때는 일봉 양봉으로 공략 여부를 살핀다. 일봉 양봉으로.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2,815원과 3,010원의 둘 중에 하나는 음봉으로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에는 어쨌든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저 둘 중에 하나에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단 변곡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그 아래에 있죠. 구간 끝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2325원은. 그럼 여기에 움직임이 이후의 움직임과 같이 이어지려면 11월에 중요값 3175원가 여기 지지 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2925원 지지가 3015원 지지하고 중요값 1번, 2번 지지 여부하고 같이 겹치겠죠. 겹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래서 지지 여부를 반드시 밟고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여기도 밟아야 되겠죠. 여기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값 중에 하나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3,600원, 3,540원, 11월에 중요값 2번가 상단 변곡 3,600원하고 사실상 값이 겹치죠. 그러면 웨이브에서는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와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통해서 11월 구간과 2023년에 대한 구간에 대한 확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지지 받으면 여기 돌파하는 걸로 이어지죠. 11월에 구간 끝 돌파로도 이어지고 구간 이탈 공략으로도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단 변곡 3,600원을 일로 하는 피보나치 값을 염두에 둔다면 1.618 공략으로 보는 거죠. 최소한 1.618 공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움직임은 1파의 확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1파가 마무리된다 정도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종가 맞추는 걸로 끝난다면.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면 추가 상승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1.618이 4,850원 정도 됩니다. 4,840원 50원입니다. 여기 위에 양봉의 일봉 차트 양봉 종가가 형성되는지가 첫 번째 상승이 이어질 때 되돌림 상승이 나왔을 때의 첫 번째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알트에서 얘기 드리는 게 1파 이후에 보통 1파, 2파 같이 나오는데 1파 이후에 조정이 지속이 되면은 2파, 3파, 4파가 같이 간다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 경우에는 이 피보나치가 4파동까지 가는 걸로 볼 수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3파동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중요값 1번이 있고요. 8,425. 4파동에 중요값 5월의 중요값 2번 1,580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까 공략 가능성을 보려고 하면 하단 변곡 위에 올라와서 앉아야 된다고 했죠. 그 움직임이 이어지면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본다. 추가 상승 여부는 현 시점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차트가 크게 상승을 안 할 경우에는 보통 1파와 2파가 만들어지고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2파 정도까지는 본다 하면은 2파가 6,570원이에요. 6,570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는 자리인 것 같다.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핀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갈지 여부, 돌파 여부는 현 시점에서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는 현재는 여기 상단 변곡 3,600원 위로 올라오는 과정들이 여기 중요값들에 대한 확인, 하단 변곡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 돌파와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연결될 걸로 본다.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웨이브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 3,600원 자리의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사실상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나치 1파동의 끝 그리고 2파동의 끝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겠다. 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면 피보나치 3구간이 5월에 중요값 1번 8,400원 그리고 5월에 중요값 2번이 1,580원으로 피보나치 4구간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외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차트적으로 체크되는 내용들만 확인한 겁니다. 후에 유의 지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움직임이 현재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 5월달에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찐반등이 되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이 움직임이 이후에 우리가 체크했던 중요가, 후간 끝 이런 값들에 대해서 하단 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가로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찐반등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서 여기 값들을 메모하시고 꼭 확인해 두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종가로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일봉 차트 종가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자, 여기 11월 상단 변고 3,600원 위에 올라가서 지지하는 시점 이후로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본다.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600원과 800원대 공략 그리고 만원대에 대한 공략으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의 차트는 사실상 이제 22년도 과대 상승 이후 과대 낙폭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웨이브가 특별한 자체 악재만 있는 게 아니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타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움직임이 좀 빠르고 과하게 나올 개연성을 여전히 염두에 둡니다. 현재는 약세 구간에 있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그 타이밍이 언제쯤 될 건지를 주목해서 살피자 정도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브 가지신 분들도 웨이브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